이번 파트는 여러분들과 스케치업 인면도 컬러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매우 간단한 평면도 컬러링을 했는데 오늘은 인면도 컬러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인면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바닥과 천정을 표현을 안 합니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인면도하고 단면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단면도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인면도 계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컬러링 표현을 위해서 바닥과 천정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천정을 보여주는 케이스는 간접이라든지 특별한 천장 디자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여줄 수는 있다. 인면도는 서서 어떤 면을 바라보는 도면, 그래서 인면도라는 거고, 컬러링은 거기에 마감재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면도 컬러링은 마감재가 없으면 사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러 얘기하지 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 컬러링 스케치업에서 하는 방법은요,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게 3D Max인데 3D Max나 스케치업이나 보여주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해요. 루비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현된 거 있는 거 도구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뭐가 있느냐, 바로 섹션을 통해서 해줍니다. 이쪽 면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섹션을 해서요, 자 여기 세우겠죠. 이렇게 통 세워줍니다. 오케이 해줘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케이 하고 얘를 선택합니다. 섹션이죠. 섹션입니다. 만약에 섹션 플랜이 없는 분들은 에디트 뷰죠. 뷰 툴바에 들어와서 쭉 내리다 보면은 섹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얘를 켜주시면 되고요. 얘를 일단 누르고, 그리고 얘는 면이 나오죠. 얘는 이동을 합니다. 섹션은 단면입니다. 단면을 의미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인면도 할 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동으로 우리가 형태를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해서 이동이죠. 이동을 누르고요.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요. 뒷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요. 적당히 갑니다.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갑니다. 갔죠? 됐죠? 스페이스 누릅니다. 여기 나오는 주황색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은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섹션 플레인 보이시죠?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면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면은 인면은 그냥 뷰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4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뷰가 나오겠죠? 눌러볼까요? 와, 됐죠? 끝. 인면 컬러링 끝입니다. 와, 끝났다 봐야 되겠죠? 다만 인면을 펼쳐서 하는 형태, 전개도 형태 있죠? 전개도 형태를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3D에서 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투시각이 있죠. 그래서 투시각이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천정과 바닥이 있어도 됩니다. 그럼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에 패러럴 프로젝션 보이시죠? 패러럴 프로젝션.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댔습니까? 카메라에 패러럴 프로젝션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적어야지. 패러럴 프로젝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투형도 형태가 됩니다. 보이시죠? 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구를 넣고 싶다. 그럼 아까 하이드 시켰던 애 있죠? 자, 천정은 다시 한번 더 선택해서 숨겨볼까요? 천정을 숨기고, 자, 바닥이 있는 상태로 보여줘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얍. 어디였죠? 이거 있나? 보면은 가구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면도가 나왔죠? 벽체 이 부분은 사실 안 나와도 되는데,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바닥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바닥은 원칙적으로는 숨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얘는 숨겨준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원래 인면도 형태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컬러링인데 치수선을 넣고 싶다면 치수선 넣어도 되고요. 보통의 컬러링의 경우는 치수선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컬러링은 핵심적인 거는 도면을 보여주는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마감재를 보여준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치수라든지 이런 거는 도면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선생님 여기에 선들이 너무 안 이쁜 것 같아요 하시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스타일에 가서 가지고요 에디트에 가면은 엣지 있죠? 프로파일 보이죠? 얘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 선이 안 나오는 형태가 돼요. 프로파일 키면은 이렇게 두꺼운 형태가 되고 엣지만 하면은 약간 얄팍한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엣지 끄고 프로파일 보이시죠? 이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한데 만약에 선 보이는 게 좀 굵다 싶으면은 프로파일에서 1 해보십시오. 그럼 좀 연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다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export 2D 그래픽 해서요 여러분들이 내보내기 하면 되겠죠. 내보내기 해서 예를 들면은 인면도 01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PNG로 하십시오. PNG 알겠죠? PNG 스타일 해가지고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트랜스퍼런트를 해주시는 게 뭐든 수정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끝이 난다. 그런데 스케치업에서 하는 컬러링에서 제가 두 번째 스타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됐는데 전부 다 일단 하이드 풉니다. 푼 상태에서 앞에서 나왔던 카메라에서요 퍼스펙티브로 변경을 해가지고 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사실 스케치업에서 할 때는 이 느낌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좀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컬러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즉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와 이런 느낌이 되니까요. 맞죠? 자 섹션 요거를 다시 켜가지고요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집어넣은 상태에서 약간 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뷰를 변경해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부피값이 좀 있다고 해나? 보이시죠? 이런 느낌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벽면 두께야 뭐 그러니 하지만은 바닥 두께라든지 천정 두께의 경우는 벽면하고 똑같은 두께를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라 하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천정 두께가 예를 들면입니다 500이에요 뭐 500일 수는 없겠지만 500입니다 그래도 500 하면 여기가 너무 두꺼워 보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벽면하고 같은 선 형태 100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단면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도 합니다. 뒤에서 포토샵을 한 거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이어가지고 여기도 그라데이션 넣습니다. 그라데이션 이어가지고 뭐 땅이든 천장이 돼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느낌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천장이 여기 있죠. 풀어가지고 P에서 위로 지금 100 돼 있을 겁니다. 해서 400 해주시고 바닥도 더블 클릭해서 피해가지고 밑으로 400 해보겠습니다. 400 해주고 다시 뷰를 변경해서 보고 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이 3D 형태의 인면도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게 그냥 인면도 형태면은 컬러링이면은 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를 꺼버리면은 요리 되는 거고요. 얘를 꺼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냐면 아까 400 올렸죠? 다시 들어가서 얘 면을 잡아서요 안쪽으로 100을 내려 보겠습니다. 100 400을 내면 되겠죠? 400을 내리고 100을 더 내려야 되겠네요. 밑으로 100 그리고 얘도 그럼 400이 아니라 400인가요? 면해서 위로 400 4000을 할 뻔했어요. 400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어때요? 이래 보면은 훨씬 더 공간의 깊이감이 나오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천정 부분 있죠? 천정 부분은 이렇게 하이드 시켜서 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지형이라 해나 사람도 욕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내가 천장은 사실 우리가 디자인을 볼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마감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소메트리죠. 아이소메트릭하고 비슷한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요 요 엣지 켜고 켜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스케치업의 컬러링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서요 이거는 어떤 노하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 스케치업 컬러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에서 그냥 섹션만 잘 활용하면은 이쁘게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스케치업에서 하는 컬러링을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이제 도면에서 컬러링하는 포토샵에서 컬러링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깁니다.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컬러링을 1부로 해서 스케치업에서 끝을 내고요. 2부 포토샵의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도면에서 컬러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고 고전적 방법이죠. 포토샵에서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면은 지금 이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이쁜, 요거는 완전히 좀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만 실무에서 하는 컬러링 느낌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2부는 이 다음 컨텐츠를 올라올 예정이니 컬러링 궁금하신 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